제가 젊어서부터 제 인생은 아이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하나님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전교조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 건강 문제 했고, 역사 문제에서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조작된 거짓 역사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의 가치관을 변질시키고 있는 이 사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문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친일 청산 이렇게 합니다. 친일 반일, 친미 반믹, 친북 반북, 친중 반중, 전형적인 이등법적 사고고 어찌 보면 본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놈이냐 나쁜 놈이냐 우리 편이냐 아니냐 가르는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최대 문제점 중 하나인데요. 친일 청산,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1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서 영문으로, 프랑스어로, 일본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로 날아갑니다. 모두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일본과 친하는 게 죄가 되느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일본 극우가 만든 것이고 식민사학자들이 퍼뜨린 용어입니다.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마라, 일본이 일어선다. 한국의 제국주의 추종자들에게 보내는 선전문입니다. 우리가 금방 다시 올라갈 테니까 우리 맞을 준비해라. 이게 제2정한론에 의한 식민사관의 출발 지점입니다. 대한민국은 운명적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모든 나라와 친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민족에 주어진 과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싸우는 건 친일 청산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 파시즘 청산입니다. 길어도 명확하게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여진족은 스스로 신라의 후예라고 합니다. 우리 역사 복원의 제일 중심에 있는 문제입니다. 저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이 배웠던 삼전도 굴욕은 일면만 본 겁니다. 청나라는 조선에 대해서 최대한 예우를 합니다. 동북 공정하면 김치 한복, 대한민국 언론이 그렇게 떠듭니다. 김치 한복은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동북 공정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마치 김치와 한복이 동북 공정인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고, 방크는 맨해튼에 가서 저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 방크가 그런 사고라면 가스라이팅 상태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일본의 돈을 받고 있는 것이냐 물어봐야 됩니다. 뉴라이트는 시민운동 민주세력들은 모두 붕괴합니다. 뉴라이트가 뭡니까? 식민사관입니다. 그거는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뉴라이트의 탄생은 총독부 건물 해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총독부 건물을 해체하니까 이 식민사학자들은 자기들도 젖짝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조치를 선행적으로 취합니다. 첫째, 동학 이후에 근현대 역사는 오픈시키자. 둘째, 근현대 역사 전공자는 동학 이전에
역사는 가급적 건들지 않는다. 다룰 내용이 있으면 학계에서 정리된 정설로 인용하라.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근대화론이 그때부터 완전히 깨지기 시작하고, 그러자 이 뉴라이트들이 개신교와 결합해서, 물론 일본 돈을 많이 받았겠죠, 공개적으로 식민지 근대화를 주창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식민사관학자들은 최소한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논문에 쓰거나 방향성을 그렇게 잡거나.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학자들, 근현대 진보학자들, 민주화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친구들조차 동학 이전으로 가면 식민사관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수도 평양, 그건 정설인데요. 압록강과 두만강이 조선의 국경이라는 거, 그건 정설인데요. 압록강과 두만강의 국경은 1910년 일본 놈이 만든 겁니다. 우리는 단일민족이라고 쓴 적이 없습니다. 이 단일민족이라는 말이 시작된 것은 우리는 명나라와 같은 민족이다 라는 소중화주의에서 시작한 겁니다. 우리 고대사는 다친민족주의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단일민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제국 때 태국기 만들면서 삼한, 이게 삼한입니다. 삼한민국 쓰기, 그러니까 대한민국 쓴 겁니다. 이 개념으로 쓴 겁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이 개념으로 역사를 이해하고 이 개념으로 우리 역사를 썼습니다. 심지어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의에도, 젊은이들을 향한 강의에도 이 사고로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우리는 독립운동 역사관은 버려버렸습니다. 버려버렸어요. 지금 대한민국 교과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한, 진한, 변화는 나라 이름이 아닙니다. 지역 이름이에요. 기원전 238년 대단군이 북부에한테 왕권을 넘겨오는데, 진한한테. 그리고 고조선은 문은 닫습니다. 멸망한 거예요. 2000년 이상 있었던 고조선은 여기저기서 꿈틀거리면서 우리가 마한이다, 우리가 변한이다 등등의 해서 열국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사국시대로 가는 겁니다. 일본 놈이 만든 그대로 이걸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로 해석할 겁니다. 대통령도 몰라, 국회의원도 몰라, 역사 선생님도 몰라. 김유신이 이민족을 끌어들여서, 외세를 끌어들여서 전쟁을 해서 나쁜 놈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족 내부에 전쟁이 없고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가 대진국과 신라 시기입니다. 신라의 영토가 처음엔 여기까지 갔었어요. 발에 들어서기 전에. 여기 있죠? 여기가 요동이고 여기까지 갔습니다. 물론 여기는 발해가 없을 땐 저 북쪽은 아무르강까지 전부 신라의 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진족이 발해 멸망한 가 있다가 발해 건국할 신라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발해에 가 있다, 여기 있다가 발해 건국 때 발해의 편을 들어서 발해 건국에 동참하고, 발해가 멸망하니까
발해를 복원하겠다고 들고 일어서기 시작한 게 여진입니다. 우린 통일신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까 사만 땅과 한사군과 이 통일신라가 동북공정의 지침서입니다.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벌어지면 대한민국은 니네가 말하는 통일신라 강에까지만 가고 나머지는 중국의 고토니까 중국이 진출하겠다. 이 논리가 북한 급변 사태 때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교과서가 동북공정의 지침서 역할을 하는데 대통령도 몰라, 국회의원도 몰라, 국민도 모릅니다. 일본의 역사학자 대한민국 역사가 조작됐다는 거 다 압니다. 중국의 역사학자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정치인, 중국의 공산당 대부분 압니다. 전 세계 동북아 역사를 고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다 압니다. 누가 모르냐? 우리가 모릅니다. 이걸 역사 광복이라고 얘기하는 게 온당합니까? 역사 광복이 아니라 역사 조작 사기 사건입니다. 해방된 나라에서 자기 나라 역사를 못 찾아놓고 역사 광복 투쟁하자. 전 부끄럽습니다, 진짜. 일본이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해도 대한민국 역사학자라면 정한원에 의한 식민사관으로 니네 나라 역사 조작해라 하면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100년) 동안의 역사 조작 사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깨어나면 됩니다. 보이스피싱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는 고대부터 역사를 조작하는 친구들입니다. 여기도 우린 뭐냐, 우린. 북한은 식민사관을 이미 청산해 있습니다. 60년대까지 마무리해요. 그런데 80년대 이후 역사 쪽이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런지 연구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린 뭘 할 건가? 자기 역사도 지키지 못하는, 자기 역사도 지키지 못하는 우린 뭘 해야 되나?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은 일본이 우리 역사를 조작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작한 내용이 뭐냐 물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일제 때 만들어진 조선사 편서에서 만든 35권의 조선사에 다 있습니다. 동학이전, 대한민국 역사교과서의 동학이전 내용은 이걸 요약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사관에 있던 걸 교육부 고위관료에게 교육부 과제로 이 책을 번역했으면 좋겠다. 그 교육부 관리와 합의가 돼서 교육부 예산으로 24억 위탁금 예산 세우고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역사학계들은 다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야, 우리가 신청 안 하면 누가 신청하겠어? 자격도 안 될 텐데. 아무도 신청 안 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박근혜 때 한 겁니다. 고조선, 인하대학의 고조선 연구소 막 띄우고 얼마 안 되고 실적도 별로 없지만 조건이 됐나 봐요. 거기다 맡으라 해서 신청해서 보니까 혼자만 한 겁니다. 2022년 말에 총 46권으로 번역하고 주석 달고 내놨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한 거는 전문가위원회 심사를 거칩니다. 몇 점 줄게요? 69점 줬습니다.
그럼 출판 금지입니다. 가야사 쓴 사람, 전라사 고대사 쓴 사람, 이거 심사한 사람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번역돼서 나오면 우리 교과서 내용과 똑같다는 것 금방 알아차릴 것 같아요. 정상적인 나라라면 역사 교육을 받는데 맨 처음에 한사건부터 외우잖아요. 사색 당파 외우잖아요.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뭐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법정 소송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제가 보고는 질 것 같아요. 왜냐? 국민들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서 교육부 예산 2천만 원 지원받아가지고 독립운동가, 피로선 독립운동가 그거 정리해내고 식민사관 정리해내고 개선상은 정리해서 4권 책 냈더니 그것도 69점. 그래서 아예 돈 물어내라 해서 자산공사에 교육부에서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그것도 문재인 정권의 교육부 장관이 동의되세요? 동의되세요? 이건 어떻게 시작됐느냐? 중국이 공산화되고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동북아 정책은 완전히 바뀝니다. 일본의 1급 전범들을 다 사면복권해요. 1957년 키시노부스키가 우연히 총리가 됩니다. 그때 1급 전범들이 다 모여요. 한반도 관리가 일본의 마지막 이익선이다. 어떻게 할까? 몇 가지 결정합니다. 미국이 대한반도 정책은 일본을 통해서 하도록 관찰하자.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는 가마우치 경제구조를 만들자. 우리가 남겨둔 유산, 식민사관 복원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 탐색하고 논의해봐라. 그리고 분단을 영속해 할 수 있는 구상을 정책에 집행해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통일 비용이 분단 비용보다 더 돈이 든다는 것도 일본 구구들이 만든 겁니다. 이병도 신소코 이놈들입니다. 저놈들은 딱 대한민국 학술원 역사 파트의 평생 회원 하면 그들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자꾸 우리 걸 등재하려고 하고요. 가야사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발굴된 모든 역사 발굴 보고서는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야 됩니다. 가야고문군 연구청서 1권에서 7권을 읽어보고는 도저히 대한민국의 학자가 쓴 글이 이렇게 쓸 수가 없다. 이건 그냥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책이다. 문화재청 과장한테 어떻게 이런 책을 문화재청 이름으로 발간할 수 있느냐? 선생님 발간한 적 없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다음 날 전화 왔습니다. 거기 우리 청장님 인사말도 들어가 있고 제가 주무 과장인데 저도 모르게 이미 발간이 돼 있네요. 여기서 제일 문제는 이들입니다. 촛불, 6월항쟁, 광주항쟁, 우리 민족사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늘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나라를 지켜온 나라라는 걸 곳곳에서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학 이전은 연구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그런 나라 있을까요? 그리고 세상에 전 세계에서 역사학계에 돈을 제일 많이 지출하는 나라입니다. 돈 빼먹기 좋죠. 근데 역사는 역사학자가 해야 되는데 세상에 그런 나라 어디 있습니까? 언어학자도 하고 정치학자도 하고 건축학 하는 사람도 하고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당시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은 저들이 다 합니다. 시작할 때부터 그들은 이런 전술을 시작합니다. 맨 처음 석박사 과정 딱 학사 과정까지는 놔둡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고요. 한겨레, 경향, 문화부 기자, 그냥 식민사학자가 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50년대부터 그래 왔습니다. 가야사나 전라사가 언론에 보도되는 거는 지방지까지는 신경 안 쓴 겁니다. 지방지까지는.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모든 정당의 역사 관련 분야를 만들려고 분위기 만들고 거기에 진출합니다. 제일 걱정되는 민주당은 서울대와 고대 출신들이 딱 장악합니다. 거기가 제일 문제 있으니까. 심지어는 정의당까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선 후보 역사인식 설문조사를 제가 직접 했습니다. 정의당은 끝까지 설문에 응하지 않아요. 얘들은 왜 이렇게 해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차단해버렸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논문과 자기가 해온 일을 두고. 우리나라 역사를 조작했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래서 80 넘은 노 교수하고 술 먹다가 이제는 양심선언 해야 되지 않아? 아니야, 지금은 안 돼. 그럼 언제? 내가 죽거든. 왜요? 내 아들과 부인과 며느리를 무슨 낯짝으로 보나? 돌아갈 길이 차단되어 있는 사람. 이 돌아갈 길을 열어줄 수 있으면 이 문제 해결 무척 쉽습니다.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약소민족이다. 전쟁이 1000번 이상 있었다.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노략질도 전쟁으로 포함시키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약소국인 건 조선말을 제외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5000년 전부터 최소한 지금 기준으로 하면 OECD 국가 앞에 있는 나라입니다. 문화 자체가 그렇습니다. 소득 자체도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문맹률도 그렇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국민국가 수준으로는 해결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지구촌의 중대한 문제에 있는데 땅이 제일 넓은 나라가 더 차지하겠다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돈이 제일 많은 미국이 중국을 겁박하고 있잖아요. 중국 편 들고 하자 하는 말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부자 나라가 자기들이 더 오랫동안 부자로 살겠다고. 국제연합은 승전국 5개와 패전국 3나라의 저들의 놀이터입니다.
현실적으로 저들의 놀이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걸 붕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세계 사회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지속가능의 깃발을 들면, 더 좋게 하면 북한과 같이 들면 이스라엘이 일순으로 동참할 테고 프랑스와 독일이 참여할 거고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동남아와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나라들이 동참할 것이다. 그러면 국제연합은 전혀 새로운 국면에 갈 것이고, 그래야 지속가능 문제에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역사하면서 보는, 제가 해야 되는 생각이 미치는, 왜냐, 홍익인간 개념이 뭔지 압니까? 지금 관점에서 얘기하면 깨어있는 민주시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주창했던 깨어있는 민주시민과 홍익인간은 그 개념이 같단 말이에요. 제세2와 이치로서 나라를 다스리라, 이게 복지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명이세는 동학대에 포함된 거지만 인류의 지속가능 문제로 보시면 되잖아요. 저런 개념을 가진 고대 국가 자체가 인류사에 없어요. 우리를 제외하고는. 그 개념으로 세계를 보고 세계를 설득하면 분단은 아주 하위 개념이 되고 해결은 아주 쉽게 될 수 있다고 생각도 들어집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할 건가?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이덕일 교수, 대한사랑, 조직력이 제일 강합니다. 국학원, 한뿌리 등 전통적인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를 빼버리면 전통적인 곳들이 있습니다. 저것들을 하나로 묶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역량으로 저거 하나로 묶으면 배가 산으로 갈 겁니다. 시민사회가 외연이 넓어지고 저들이 다 모일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으면 제가 본 데는 배가 산으로 갈 겁니다. 근데 시민사회는 깨어날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조만간 올해 내년에는 흥사단, 문화예술단체, 교육단체는 현직이 아니라 학부모단체, 퇴직한 교원단체, 여기만 나가도 분위기는 확 달라질 거라 봅니다. 호남은 전라천연사 조만간에 매듭될 것 같이 생각들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라천연사로 묶고 영남은 가야사로 묶고 나머지 지역은 반민족사관 청산으로 묶어서 제주도도 반민족사관 제주 청산 제주연대 이렇게 꾸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저 위에 있는 단체가 아닌 새로운 단체로 월 10,000원씩 후원금 내는 사람을 1만 명은 조직해야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라천연사는 지금 역량으로는 도지사나 시장이 대우각성해서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전라도가 국민들이 많이 가스라하게 깨어났다고 해도 겨우 5% 수준이라고 저는 봐요. 민주동의회조차도 이 문제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낮아요. 그런데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락 정치는 가야국이 있고 왕씨 정치에는 고려 국경을 3분의 1로 줄여놓고 신라 정치에는 신라 땅을 한 4분의 1로 줄여놨잖아요. 그리고 신라의 본 모습들을 그렇게 왜곡시켜 놨으니까 이분들 중에 여기 100명, 여기 100명, 여기 100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하고 힘을 합치면 얼마나 좋을까 혼자 꿈을 꿔봅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노력하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제가 보건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하대 문제하고 한가람 문제로 조만간에 민족역사학회 탄압조직 공대위를 구성하고 10월 초에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농성하고 교육부 장관 면담 요청하고 그러면서 이걸 드러내야죠. 밖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이제 수세적 국면으로 싸울 게 아니라 이제 선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흐름과 이런 외연 확대할 수 있는 하겠다는 결의에서 반민족사관 창산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저 위에 중심으로 만들면요, 일이 그 수준으로는 해법이 되질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나왔어야 됩니다. 이덕일 교수님 말씀 오셨습니다만 10월 달에 참역사 교과서 이제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과 온라인과 국회를 어떻게 묶어낼 건가? 그러면서 쟁점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쟁점은 우리가 만드는 거죠. 지금까지는 저들이 실책으로 만들어져 왔지만 국회 사진전 강역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의원은 우리 편으로 만드는 작업에 정말 공을 많이 들여야 돼요. 김관영이가 전라도 오천전사를 강행하겠다. 그 친구 욕하는 거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외교정책을 펴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역사교과서로 배운 저는 제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50대생이니까 그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반일이 제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요. 또 한 가지, 대한민국은 참 찌질한 민족이다. 일본은 그래도 대단해. 제 머릿속에 박힌 거예요. 저도 모르게 사대주의적 경향도 곳곳에서 노정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찾았습니다. 문제는 공부를 잘 안 하는 친구들은 관계없어요. 머리 좋은 친구들이 역사교과서 달달 외우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치관으로 돼 있어요. 정의를 부르짖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고 출세와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힘 있는 자에게 달라붙어야 된다는 가치관을 대한민국 역사교과서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건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입니다. 나는 역사 잘 몰라. 이건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학자들은 공부를 하고 우리는 학자가 아니라 제대로 된 역사가 학자들이 발굴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굳이 삼국사기 읽으려고 달려들고 조선왕조실록 읽으려고 달려들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에는 이 사태가 알려지면요,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은 곳곳에서 역사교과서 불태울 거라고 봅니다. 알기만 하면. 제가 고등학생이라도 그럴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유신으로 가니까 우리는 하다가 어려우면 한국적 민주주의 놀림감으로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고등학생들이 우리가 일본 극우가 조작한 역사를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다라고 아는 순간 역사 선생님하고 대화하지 않을 겁니다. 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역사 교사들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묶어갈 것인가, 퇴직교원부터 해서 그 고민과 역사 참역사 교과서와 맞물려서 하여튼 이번 전라도 천연사에 우리 박겸수 구청장님이 공모제 채굴 이렇게 했는데 역사 교과서는 대대적으로 해야 돼요. 대대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전선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가야사나 전라사는 저들이 만들어준 건데 이제는 전선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전선이 국회와 고등학생이다. 고등학생을 위해서 이들이 중요하다. 이들이 중요하다. 고등학교 전국에서 10군데만 100명씩 모여서 역사책 불태우기 시작하잖아요. 국회가 안 움직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들이 이 역사운동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주동하고 있다면 온라인을 뒤덮고도 남았을 겁니다. 지금 역사운동 주도 세력이 60대란 말이에요. 겨우 카톡도 겨우 하고 그중에 좀 잘난 분이 페이스북 하는 거고 선전이 매우 제한된 영역을 갖고 있어서 온라인 문제와 2024년 총선에 대응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적어도 11월 달에 준비위 이름으로 총선 끝나서 준비위 딱지를 떼더라도 정당의 대한민국 제1적폐 식민상환 청산해라. 식민상환을 옹호하는 정당은 해체운동하겠다. 어느 누구를 낙선, 누구를 당선 필요한 지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 그 관점에서 가야 되고 그 관점에서 가려면 우리가 그런 진영을 구축해야 돼요. 머릿속으로만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기까지가 다 7대 종단도 묶어내야 되고요. 묶을 수 있어요. 아니 역사가 혼이라 그러잖아요. 종교가 혼이잖아요. 저는 이 문제는 용기 있게 나서는 사람이 필요하다. 역사 공부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 그건 이덕일 교수님이나 학자들이 하고 매니아가 되려는 사람은 하고 평범한 우리가 역사책 공부하는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덕일 교수님이 써놓은 역사책을 한번 정독하는 수준만 해도 된다. 그래서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이 노무현 센터에서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이순신 장군이 근무했던 녹둔도가 두만강 하류라고 러시아에서 나온 지도가 두만강 넘어 있으니까 유류 변경으로 돼 있다고. 그래도 조용해요. 그래도 조용. 녹둔강이 있대요 거기에. 녹둔토성도 있고 연해주에는 신라, 고려, 조선의 유물이 쌓이고 쌓여 있다 그럽니다. 역사조작 사기 사건에서 주변에서 깨어나도록 10,000원씩 내는 후원금이 우리 저 전통적으로 해온 곳이 아닌 쪽에서 1만 명은 되어야 싸움을 해도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 1만 명 만드는 거 전 100여 명만 노력해도 그리 어려운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계관으로 가면 인류의 지속 가능의 희망이 되고 우리 민족의 분단 문제나 우리 민족의 그동안 고난이 자산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진영 논리에 입각해서 이 시가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 1순위가 역사부터 바로잡는 거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